3년 9개월 만에 충격. 건설사 더 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또 건설사가 더 망한다고 할까요? 이미 건설사는 종합건설사든 전문건설사든 지금 줄폐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얹어서 더 망한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다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주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사들이 더 많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은 아파트 값이 신고가로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지방은요 미분양 물량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준공후 미분양 다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는 악성 미분양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7월 기준으로 악성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이 10,000가구가 넘습니다. 16,038가구예요. 진짜 많죠. 16,038가구. 작년 12월에 1,857가구에 비하면 올 들어서 여러분 47.7%가 늘어났습니다. 5,181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입니다. 단순하게 집값을 뭐 이렇게 잡을 수는 없지만 3억만 잡는다고 치자고요. 늘어난 것만 3억만 잡자고요. 그럼 3, 5, 15. 뭐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1조 5천억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늘어난 금액만. 그런데 10,000가구가 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물린 돈이 얼마나 될까요? 물린 돈이. 제가 3억만 잡았잖아요. 그럼 4조 5천억 5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4조 5천억 원, 4조 5천억이 묶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돈이 돌아갈까요? 돈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16,038가구라는 숫자는요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와, 이게 이 정도까지 가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이때까지 가야 되네. 그죠? 2020년 10월에 16,084가구였거든요. 2020년 10월. 이때 이후로 3년 하고도 9개월 만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가 망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분양이 전체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말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전체 미분양은 6월에서 7월 사이 좀 줄었어요. 74,037가구에서 7월에는요 71,822가구로 2,215호가 줄었습니다. 3%나 줄은 숫자예요. 그런데 악성 미분양은 늘어났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지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걸 보면 지방이 어렵다. 서울 수도권은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서울 수도권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현재 서울은 신고가 행진, 수도권도 따라오는 행진,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좀 줄지만 지방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71,822건이니까 여러분 미분양 위험 수위가 62,000가구라고 정부가 이야기한 숫자입니다. 물론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5만 가구 내지는 52,000가구 이 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71,822가구면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미분양은요 절대로 건설사들이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최소로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회사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다. 이 말이 기사가 되면 될수록 그 아파트는 분양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최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 위기가 와서 최악을 가면 저는 확 내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09년 3월에 이때가 진짜 극단적 위기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3월에 16만 5,641가구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7만 1,822가구라고 하지만 이게 말입니다. 제대로 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사실상 저는 건설 쪽이 굉장한 위기가 지금 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너무너무 나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제가 지방부터 자꾸 망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미분양의 물량의 거의 80%가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서울 수도권은요. 13,989가구예요. 물론 1월보다는 37.7% 3,829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방이 더 빨리 늘어요. 지방은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53,595가구였거든요. 지금은 57,833가구. 예, 7.9% 늘어난 겁니다. 4,238가구. 이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집값이 올라가는데 수도권이나 서울 여기만 쭉쭉 올라가지 지방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말입니다. 진짜 펑하고 위기가 터지면 경제가 진짜 난맥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려워질 거예요.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천지고 서울은 신고가를 연속하고 이게 똘똘한 채로 전부 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똘똘한 채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예, 미분양이 늘어나고 지방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지방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건설사 폐업이 장난 아니잖아요. 1월에서 7월까지 보면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합치면 1,565개나 지금 망하고 있어요. 폐업했어요. 작년에 3,562개였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작년을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7월까지 1,565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가면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게 폐업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악성 미분양을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고 감안을 하면 여러분 건설사 더 망한다는 이야기는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관진 TV를 보시면서 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부정적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저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 지표를 가지고 추세선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 내용들이 틀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건설사들은 앞으로도 더 힘들다. 그럼 내수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도 저는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럴 때 건설사에 대한 투자 진짜 조심하시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